네, 이란과 협상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밝힌 트럼프 대통령. 이번엔 합의가 안 되면 또다시 폭탄을 투하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하루 사이에도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의 의도는 무엇일지 종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보십시오. 미국과 이란의 2차 협상, 이제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종전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않는다면 이란에 다시 폭탄을 투하하겠다. 트럼프의 이런 엄포는 전쟁 기간 동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스톤에이지를 만들겠다라는 얘기부터 한 문명이 사라지는 모습을 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 물론 이 발언은 하루나 이틀 안에 합의에 도달할 수 있다는 어떤 자신감 이후에 나온 발언이긴 한데 이 압박 마지막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좀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냐. 막판에 또 이런 좀 강경한 발언을 하는 것 보면 좀 이란을 더 압박하기 위해서 만약에 협상이 결렬되면 우리는 뭐 무력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제 혼선이 계속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란 쪽에서도 나오는 얘기를 계속 보시면 뭐 아락지 외무장관은 호르무즈 개방한다 그랬다가 또 방관영 이란 보수 쪽에서는 그거 반발을 하고. 네, 그거 누구한테 허락받고 예. 그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개방하는지에 대한 뭐 규정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개방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또 아심 무니르 파키스탄의 원수가 지금 3일째 대란에 계속 있거든요. 사실은 이미 미국으로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3일째 계속해서 그러면 좀 난항을 겪고 있지 않냐. 설득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실까요? 그렇죠.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론 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또 아마도 좀 설득하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린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어쨌든 좀 시간이 지나면서 양측 간의 발언 수위도 좀 높아지고 그러나 어쨌든 20일이라는 일단 날짜는 받아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아마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데 마지막 작업, 마지막 고삐를 쥐고 이제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양측 간의 어떤 그런 기싸움 뭐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네. 여하튼 좀 기대를 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은 일단 이란 내부에서도 교통 정리가 좀 안 되고 있어서 물밑 협상이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셨는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예, 이게 트럼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보면요, 소위 광인 전략이다, 매드맨 스트래테지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도대체 얘가 뭐를 할지 모르는 이상한 인간이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한마디로 광인이다. 네. 라는 인식이 되는 순간 사실은 이 전략이 작동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의도한 것이다, 트럼프가. 의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사실 그것도 게임 이론에 있는 용어 중에 하나인데요. 그 웨퍼나이스드 그 컨퓨전이란 말이 있어요. 네. 혼란을 무기로 혼란, 만드는 예. 겁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고 그럴까 이런 거죠. 정말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를 보면은 정말 광인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하루는 이란은 정말 잘 될 거야. 너희는 잘 될 수 있어. 그러다가 어느 날 하루는 예, 야 다른 스키시대로 사람처럼. 돌려버릴 거야. 예. 그러면서 뭐냐면 여기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얻을 수 있는 최선과 최악을 동시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중에서 너 어디를 선택할래? 그걸 강요를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최선이든 최악이든 할 수 있어. 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트럼프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미국이란 나라가 여태까지 국제 질서를 유지해 오고 그래서 국제 사회를 이끌고 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최악이에요. 왜냐하면 미국이 가진 크레디빌리티, 신뢰성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겁니다. 사실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하지만 내 얘기를 따라왔을 때는 그래도 너한테 이득은 있어.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거지 않습니까? 뭔가 이렇게 이익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서로 이런 거죠. 협상을 한다? 그럼 가장 이상적인 거는 서로 50대 50으로 나눠 가죠. 이게 최선이겠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트럼프의 이런 접근은 뭐냐면요. 협상을 하더라도 최소한 8대 2 아니면 9대 1. 8은 나. 8할 9는 나, 너는 1, 2. 근데 너 지금 이 판에 들어와서 이거를 안 가면, 협상 안 하면 이 1이나 2마저 없어. 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겁니다. 네.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보낼 때는 사실은 이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여서는 그 메시지가 통하지 않겠죠. 예,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맥락에서 지금 계속 끌고 왔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금 우리가 이 협상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갑갑할 거예요. 아마 우리 지금 우리 그 성 교수님 같이 이렇게 중동 전문가들 늘상 말씀하시는 게 야, 이란은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너무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라는 역사나 이런 걸 흐름을 봤을 때는 저기는 굴복하면 그냥 끝나는 나라인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그런 나라와 상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트럼프의 이런 광인과 같은 전략이 광인처럼 행동하지 않으면 전혀 이란을 상대로 뭔가 끌어낼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세상에 전쟁 시작하면서 사실은 그래요.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좀 당황스러운 측면이 했습니다면 전쟁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 수뇌부를 다 죽여버린 다음에 전쟁에 들어간다? 야, 그럼 나중에 누구랑 협상하려고 도대체 이걸 다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참수작전을 함부로 수행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고 들어간다. 자, 지금 이 판은 내가 새로 완전히 다 만들 거야. 그리고 이 안에 들어오든 들어가지 못해서 손해를 봤든 그건 너희 선택이야. 자, 이런 상황으로 계속 몰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약간 좀 트럼프가 좀 너무 우습게 본 측면이 있었다고 봅니다. 한 군사작전 2, 3주 하면 그래서 다 무너지면은 손을 내려놓고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보다는 이란이 조금 더 구조화돼 있었던 거고 트럼프에 의한 이런 공격, 미국이나 이스라엘에 의한 공격이 있었던 걸 예상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반응적으로 주변국에 미사일 날리고 호르무즈 해협 막고 이제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데 막상 이 상황을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란도 힘든 거죠. 특히나 더더욱더 지금 뭐 호르무즈 우리가 열어줄게라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가서 역봉쇄라고 해서 막아버리면은 야, 그래도 우리가 전쟁하는 기간 동안 사실은 돈을 더 벌었어요, 이란이. 예. 왜냐하면 전쟁이나 이걸 빌미로 해가지고 해서 뭐 어떻게 보면 판매나 이런 것들이 더 잘 될 수 있었는데 네. 이거 트럼프가 막아버리면서 그냥 호르무즈에서 야, 너희만 막을 수 있는 게 우리는 막을 수 있어. 심지어 호르무즈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다 막을 수 있어. 네. 이 국면을 만들어 놓고 몰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분명히 지금 당장 뭐 트럼프가 이제 하루 이틀 안에 합의가 100% 나오기는 분명히 안 쉬워요. 하지만 자, 최소한 이 합의로 가는 구조만큼은 완전히 이 안에 가둬놓고 이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트럼프의 발언과 행동이 더 극적이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저는 일단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고 미국을 바라보고 이제 이게 전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 제가 분석하기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하는 전략에 대한 분석을 들을 수가 있었는데 일단 미국과 이란이 이제 다시 마주 앉을 날짜가 20일이 유력하게 점쳐지고 있잖아요. 네. 이번 2차 협상도 마찬가지로 1차 협상 때처럼 농축 우라늄 농축 문제가 좀 쟁점이 될 걸로 보이는데 네. 1차 때와 다르게 좀 결렬 안 되고 잘 진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1차 이후에 시간이 좀 많이 흘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계속해서 물밑에서 대화를 했겠죠. 그래서 이제 뭐 농축 우라늄 농축, 뭐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중단해야 될 시기, 뭐 미국 20년, 이란은 뭐 5년, 7년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 고농축 우라늄 60% 이상 농축한 고농축 우라늄 반출, 이란은 뭐 이거 희석해서 자기들이 쓰겠다고 얘기했고. 그리고 반출을 하더라도 전부를 다 낼 수는 없다. 일부만 반출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가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다 반출을 원하고 있죠. 네. 미국이나 아니면 좀 봐줘서 유럽 국가한테 반출해도 된다. 아니면 IAEA 국제 원자력 기구에게 반출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지금 아직 답이 안 나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아셈 무니르가 계속해서 대안에서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거고. 이걸 두고 이제 미국 측으로 가서 이제 또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날짜는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다시 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뭐 여러 차례 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두 개를 한 국가가 두 개를 다 자기 마음대로 가져갈 수는 없어요. 두 이슈를 하나씩 주고받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누구 하나 예를 들어서 이란이 예를 들어서 5년 정도를 우리가 우라늄 농축을 중단하겠다. 그걸 가져갔다면 그러면 고농축 우라늄을 내줘야 되겠죠. 이거는. 미국 측이 양보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지금 결정을 해야 될 텐데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방식으로 두 국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을 지을지 다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미 이 방식은 결론은 나와 있다. 우리가 얘기한 이 중에서 결국
두 국가가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은데 어떤 방식이 될지는 뭐 협상을 진행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네. 2주 휴전 시한이 21일까지고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휴전 기간 끝나기 전에 임시 합의를 해서 60일 동안 최종 합의를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상황이 좀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일단은요, 지금 뭐 MOU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계약하는 것도 아닌데. 근데 사실 그만큼 양측이 교전 중지에 대해서는 야, 이거 가야겠다라는 기본적인 그 아이디어가 서로 맞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2, 3주 동안 더 해가지고 해서 구체적인 어떤 협상안을 만들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이거 세부 실행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그 로드맵까지도 사실은 이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근데 결국 저는 그래서 이게 3단계로 갈 거다라고 누차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되게 짧은 기간에 더 이상 이제 교전이 지속되는 구조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MOU든 뭐든 어떤 형식으로 하든 야 지금 이런 구도 하에서 우리는 일단은 교전을 중지한다라는 걸 하나 딱 박아놓고 예. 자 그다음에 자 그럼 그 이후에 중지가 아니라 정말 종전 그리고 평화로 가기 위해서 서로 뭐를 얘기해야 될 거냐? 아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은 사실 지금 핵 굉장히 중요한 핵물질에 관한 이거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중요한 문제기도 하고요. 사실은 여기서 이번 기회에 우리 뭐 전 세계로 느꼈겠지만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자꾸 이렇게 이란이 막고 하는 문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거에 관해서 어떤 식으로는 집어 넣으려고 할 겁니다. 미국 네. 입장에서 국제사회 봐서도 이거 반드시 넣어야 된다고 얘기를 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그럼 이거요 하루 이틀 협상해가지고 절대 답 나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절대 못 나갑니다. 지금 우리 계속 뭐 누차 얘기를 해왔습니다만 지금 뭐 60% 이상 가지고 있는 그 400kg 넘는 고농축 우라늄 아니 이거 지금 60% 이상이면 42kg만 있어도 이게 90%로 치면은 한 25kg 정도에 해당해서 폭탄 하나 분량인데 네. 그러면 핵폭탄 한 10개 정도 분량의 지금 핵 고농축 우라늄이 있단 말이에요. 뭐 이걸 뭐 트럼프가 무슨 뭐 누클리어 더스트 뭐 핵찌꺼기라고 부르든 뭐라 부르든 자 어쨌거나 그게 존재하는 위협은 존재하는 건데 야 그럼 이거 누가 가지고 하고 어디에 갖다 놓을 거냐 이거 가지고도 서로 협의가 안 돼요. 이란은 일단 당연히 못 내놓는다고 내놓더라도 러시아로 보낸다라는 거고 미국은 자 어쨌거나 승리하려고 하면 승리의 그 프레임을 만들려고 그러면 가져와야 된단 말입니다. 네. 이거 어떡할 거냐. 물론 예를 들어서 해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중간적인. 예를 들어서 야 대부분은 러시아로 보내. 근데 야 이게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니까 이게 니들이 60% 보냈는지 3%짜리 거짓말해서 보냈는지 우리가 또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일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뭐 몇십 킬로그램 정도 우리한테 줘. 미국이 그걸 가져온 다음에 하면서 확인한다 그러면서 야 이거 우리가 가져왔잖아. 승리다. 그러니까 테크니컬하게는 들어가면 이렇게 그 타협의 여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 타협이 되기까지는 사실 서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거예요. 네. 이란 절대로 손쉬운 협상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답답한 모습들을 우리가 앞으로 몇 주 봐야 될 거고요. 자, 그것과 상관없이 기본적으로는 야 이거 더 싸우고 더 교전이 되면은 양쪽 다 지금 이란은 어쨌거나 돈줄 말라가지고 그나마 돈줄이 되고 있는 그 이 거래까지 미국이 막아버리겠다고 하고 있고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 안 풀어놓으면 어쨌거나 뭐 세계 경제도 세계 경제면 자국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만하자. 그만하자. 그리고 사실 그만하자 서로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그만하자 소리 못 하거든요. 그런데 뭐 파키스탄이나 오만이나 기타 주변 국가들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만하자로 나와주니까 사실은 양쪽 입장에서는 여기들이 이 주변에 뭐랄까 말려주는 국가들이 네. 들어오는 것이 사실 굉장히 고마운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전반적으로 모멘텀은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깨지긴 쉽지 않다. 근데 다만 이제 이란이 계속 이제 뭐라고 그럴까 이란 계속 요구를 많이 할 거예요. 졌다는 모양새가 나오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계속이 되면 또 아마 트럼프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가능성은 앞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양욱 의원 말씀으로는 하루 이틀 너무 부족하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네. 교수님도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한데 그러면은 60일이면 가능합니까?
60일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큰 틀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를 또 정할 수 있겠죠. 물론 네. 60일도 또 하다 보면 모자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뭐 2주 한 거에 비해서는 충분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60일 정도면 어느 정도 큰 틀에서는 기본을 다 잡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내용들, 뭐 우란 농축이나 그다음 그다음에 이란 내 어떤 IAEA 사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네. 핵물질에 대해서 반출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다음에 우란 농축에 대해서도 어떻게 우리가 또 사찰을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60일로 가는 것도 이제 20일 날 또 앉아서 결정을 취해야 되잖아요. 네. 아직 결정이 난 건 아닙니다. 그런 아이디어만 나왔기 때문에 서로가 합의를 해서 이쯤에서 휴전을 하고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60일 동안 밀도 있는 아주 강도 있게 협상을 통해서 중요한 문제들을 풀겠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저는 큰 성과라고 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전쟁을 중단시키고 60일 동안 협상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호르무즈 해협은 그러면 그 협상 기간 중에 어떻게 할 건지 이 부분을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완전 개방을 한다든지 그렇게 가야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일 날 모든 게 결론 나기는 어렵잖아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60일 동안 다시 양측이 협상을 더 하도록 결정 내리는 것도 상당한 성과다. 그다음에 그게 부족하면 또 계속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급하게 20일 날 모든 게 결론 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추가적으로 협상을 더 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지금 답변이기 때문에 결론이기 때문에 저는 60일 가는 것도 충분히 좋다고 봅니다. 그럼 그 6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양 국가의 어떤 충돌이 다시 벌어질 가능성은 극히 좀 낮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협상을 계속 한다면 어쨌든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약간의 미국과 이란 간의 어떤 대치 상황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아마 60일로 갈 때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럼 호르무즈 해협의 역봉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란 측의 또 요구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어느 정도 풀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부분에서 또 논의를 해봐야 되겠죠. 60일 동안 계속해서 만약에 이란이 만약에 봉쇄를 당한다면 이란 측에서는 그걸 받기는 어려울 거예요. 60일 너무 깁니다. 원유 수출을 하나도 못하고 그다음에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또 이란이 수입하는 수입 물품도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필요한 물품들을 받지는 못하잖아요. 물론 육로를 통해서 받을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약간의 미국이 어느 정도 생필품이나 아니면 약간의 원유 수출에 대해서는 허용해 줄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예. 네. 그럼 양욱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이번엔 어렵고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 예. 그러면 다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굉장히 좀 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뭐 국면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 누차 말씀드리지만요. 지금 이 전쟁은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그 무력 충돌에서는 거의 끝난 전쟁입니다. 뭐냐면 이미 전쟁의 한 3주차, 4주차 때 네. 그 이란의 해군과 그다음에 주요 기지를 공습하고 그다음에 언제냐면 한 거의 4주에서 5주차 때 보면은 자, 이 생산시설, 미사일이나 드론 생산시설 공격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사실 그때 전쟁은 다 끝나 있었어요. 군사적으로는. 일단 미국이 정규적 군사력으로 제거할 수 있는 목표는 다 제거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사실 뭐냐면요. 그 이후부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국면이고 그다음에 특히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상들을 이렇게 이렇게 초계하고 있다가 제거하는 그런 작전을 지금까지 수행을 어떻게 보면 해온 거지. 뭐 혹은 주변국에 날리는 미사일 같은 것들을 이제 그런 임무를 해온 거지. 사실 군사 작전은 이미 한 달 안에 다 끝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만약에 지금 뭔가 새로운 국면이 된다고 한다면 그냥 완전히 협상을 뒤집어 엎거나 혹은 협상을 가속하기 위해서 어떤 목표를 제한적으로 타격할 가능성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라면 충분히 그러고 남아요. 예. 그래서 야 이렇게 해서 정말 본격적으로 더 한번 맞아볼래? 아마 이런 식의 위협을 할 가능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란이 반발로 혹은 반격으로 몇 발의 미사일을 더 쏘거나 이제 하면서 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럼 그게 그 이후로 계속 또 치고받는 국면으로 이어질 거냐? 그렇게 되긴 쉽지 않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양쪽은 지금 더 싸울 의지나 혹은 능력들이 뭐 미국은 뭐 능력이 있다고 하겠지만은 사실 더 싸워봐야 얻는 것도 없을 것이고 이란은 지금 여기서 제발 끝나라. 근데 이게 끝나야 된다 하면서 내가 야 끝내자라고 나가는 거는 내가 항복했다는 소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그 기존에 있는 그
정권이고 모주타바가 지금 뭐 잡고 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강경파가 어쨌거나 수습해가지고 끌고 가는 국면인데 이 지금 권력을 동시에 우르르 다 무너져 버려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 자기들이 앞장설 수는 없지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계속 나가지 이렇게 싸우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좀 제가 좀 죄송한데 그래도 좀 손쉽게 말씀드리려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막 문 닫혀 있고 유리 창문으로 밖에 큰 게 있는데 조금만 치워하고 막 짓잖아요. 아, 그렇죠. 왈왈 짓고 있죠. 근데 문이 열리면? 문이 열리면 치워 입 다물고 있죠. 예. 딱 거의 그런 상황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누가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상황을 갖다가 문을 슬슬 열어주면서 이렇게 양쪽을 다 캄다운하게 만드는 사실은 이제 이쪽 소리 지르는 이 조그만 소형견만을 안정시키면 되는데 사실은 저는 그런 상황과 거의 유사한 게 아닌가 좀 표현이 너무 좀 일차원적이긴 했는데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해서든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확보할 거다 이렇게도 말을 했는데 이 고농축 우라늄의 구체적인 확보 계획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단 말이죠. 네. 미국이 이란과 함께 이란 내 지하 시설로 느긋하게 들어가서 그곳에 핵 찌꺼기를 중장비로 파내 미국으로 매우 조기에 회수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을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방식을 좀 염두에 두고 한 말일까요? 이게 여러분들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트럼프가 뭔가 얘기할 때요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면은 광인 전략이다. 우리 스스로가 바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전반적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 저 핵을 우리가 가져왔을 때 우리가 이기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 문제는 그럼 이거 어떻게 가져올 거냐? 이거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트럼프가 뭐 구체적 계획으로 얘기한 게 야, 뭐 이란과 함께 뭐 이란 지하시설 내로 느긋하게 들어가서 네. 중장비로 핵찌꺼기 끄집어내서 가져간다? 이게 지금 가당키는 한 얘기입니까? 이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네, 상상도 안 그러니까 가요. 네. 대규모 어쨌거나 그게 되려면 일단 대규모 병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그게 꼭 특전 부대가 아니라 하다못해 이제 그걸 수거하려면 제일 필요한 게 사실 특수부대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공병부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갇혀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뭐 굴착하고 그다음에 끄집어낸 다음에 그것도 요 핵물질이 함부로 어디로 누군가 이렇게 가져가면 안 되니까 봉인까지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럼 이거를 다 이 절차를 미국이 같이 가서 미국이 직접 한다? 이란이 퍽도 그거 하게 해주겠습니다. 이건 예를 들어서 이게 되려면은 사실은 그나마 의미 있게 되려면은 국제기구나 여기서 같이 뭐 IAEA든 따라 들어가서 가서 그 절차랑 이런 거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걸 정 못 믿겠으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우리 옵서버를 한두 명 보내겠다. 그거 받아들여주는 정도까지만 실무적에서는 가능하지. 그거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이 끄집어낸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특히 이제 사실 이거하고 연계돼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이제 그 우라늄이 그러니까 이란이 뭐 농축 우라늄 포기하면 뭐 미국이 대가로 뭐 이란 자금 동결 묶어놓은 거 뭐 네. 200억인가요? 300억인가요? 200억입니다. 그거 풀어준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야말로 미국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야 이거를 내가 뭔가 거래를 하고 풀어줬어? 사실 이게 되면은 이게 나는 전쟁에서 적국을 할 텐데 돈 주고 그래서 전쟁을 못 이겨서 내가 돈 주고 그냥 핵 문제 요거를 해결했어요라는 그림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또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현금을 주고 핵 물질을 이렇게 받는 이 거래 모습 절대로 보이지 않으려고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뭐 어쨌거나 뭐 만약에 이제 자금 문제 관련돼서 미국이 하려면은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동결을 해제해 나가는 거. 왜냐하면 그래야지 거래됐다라는 느낌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식의 접근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근데 어쨌거나 이 핵물질에 관해서는요. 이란 이거를 놓는 순간 사실은 이 전쟁을 내가 졌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니까 놓더라도 내가 놓지 않은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지금 뭐 담당자들 지금 머리가 거의 네. 터질 정도로 방안들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도 그 200억 달러 동결 자금 풀어주는 그 얘기에 대해서 완전히 틀렸다. 돈은 오가지 않는다 이렇게 부인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양 의원님이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거 돈 주고 그러면 우라늄 농축 사온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군사적 압박으로 된 게 아니고 외교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돈으로 해결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뭐 계속해서 이제 이란 쪽에서는 계속 동결자금 해제를 처음부터 계속 요구했잖아요. 예. 1차 협상 때부터도 선결 조건으로 동결자금 빨리 해제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동결자금 해제는요 협상이 다 끝나고 협상이 잘 됐을 때 동결자금 해제 줄 수 있지 선결 먼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해주기 어렵고요. 그리고 동결자금 해제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왜냐하면 자금을 갖고 있는 국가와 협의도 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논의를 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동결자금 해제도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빨리 해줄 수 없는 그런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였는데 일단 열흘간 휴전에 합의를 하면서 협상 국면으로 빠르게 좀 들어가는 모습입니다만 네타냐후 총리는 일단 뭐 헤즈볼라 무력화 작전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열흘이 지났을 때 추가 연장이 되지 않고 바로 공격할 것처럼 이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고 있단 말이죠. 네. 네타냐후의 생각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아니 될까요? 국내 정치형이죠. 지금 이거 휴전한 것도 어렵게 했잖아요. 네, 아시겠지만 국내 비판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여야를 떠나서 헤즈볼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좀 비판이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다른 내각들에게 미리 알려주지도 못했고, 그다음 군사 작전을 하고 있는 군인들도 지금 휴전이 됐어요? 지금 기자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대잖아요. 네. 진짜 휴전된 거 맞냐고. 나 지금 군사 작전 중인데 그럼 나 어떡하라는 얘기냐. 레바논 내에 지금 들어와 있는데 이 정도로 체계적으로 지금 휴전 얘기를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네타냐후 총리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상황에서 자기가 계속해서 총리가 반드시 이번에는 꼭 헤즈볼라를 처리하겠다. 네. 그래서 북부 지역의 안전을 가져오겠다. 약속을 여러 차례 했지만 결국 지금 한참 군사작전 중인데 아주 중요한 시기인데 어쩔 수 없이 지금 휴전을 해야 되는. 이란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했거든요. 헤즈볼라 공격 중단 안 하면 우리 2차 휴전 협상 없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레바논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란 문제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이거 빨리 결정 지어야 되기 때문에 네. 네타냐후 총리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사항을 안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정치용으로 우리 얼마든지 앞으로 계속해서 군사작전 이어갈 것이다. 네. 헤즈볼라 반드시 내가 해결하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국내 정치용이고 10일 지나고 더 필요하면 추가적인 연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레바논, 특히나 이제 헤즈볼라를 괴멸시키고 싶을 텐데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어떤 중재로 인해서 지금 전쟁이 멈춰져 있는 상황이라면 열흘 지나고 바로 또 공격 태세로 들어가지 않을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누차 얘기하는 게요. 네. 이게 기본적으로 레바논 문제랑 연결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실은 이란과 미국 간의 본협상이 네. 명시적으로 연결되지 않다고 양쪽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계속 이제 뭐 미국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도 다른 계속 거 그렇게 아닙니까? 얘기를 네. 했습니다만 미국도 야 이건 연계된 거 아니야. 뭐 이란은 야 이거 연계해야 되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지금 이 국면에서 이게 연계됐다고 얘기하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 미국 입장에서는 야 어쨌거나 지금 빨리 지금 이 불을 꺼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거가 문제가 돼서 협상이 그러지 않아도 진전 안 될 이유가 100가지가 넘는데 네. 여기에 이것까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문제까지 이제 그 헤즈볼라 문제까지 같이 나오면 골치 아프니까 이제 살짝 억누르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자, 근데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럼 그 앞에서는 미국이 안 되라고 하는 동안은 조용 그래 뭐 우리 교전 안 할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태까지 이뤄놓은 성과를 놓을 이유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태까지 그럼 이룬 성과가 뭐냐? 자, 어쨌거나 가서 이미 사실 헤즈볼라는 이미 미국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24년에 상당 부분 손을 봤어요. 그 나산 하스랄라를 한 그 9월 말 정도에 이제 폭격해가지고 지도부 다 제거했고요. 바로 그 한 일주 전 정도에 그 BP 폭탄, 테러가 있었죠. 워키토키 폭탄 그거 통해 가지고 해서 중간 간부들 전부 다 사실 제거했고요. 자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이제 헤즈볼라가 전 다시 이렇게 이스라엘과 교전에 나온 걸 보면서 이제 여기가
중간층하고 그런 어떤 지도층 공백과 그다음에 이 중간에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이 돼가지고 이제 다시 싸울 수 있는 상태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고. 근데 자 어쨌거나 이스라엘은 지금 이제 가지고 있는 자기 모든 걸 지금 두들겨 이제 쏟아 부어가지고 해서 공격에 들어갔는데 자 어떠냐면 레바논 남부에서 지금 최대 한 10km 정도 들어갔단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레바논 국토 전체 한 8%에 해당하는 정도의 물량인데 이거 엄청나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야 8% 별거 아니지 않냐? 절대 별거 아닌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헤즈볼라가 계속 자기들을 위협하는 거에 대해서 완충지대를 10km 정도의 완충지대를 이제 구축해 놓은 거예요. 네. 자, 그럼 휴전이 딱 됐다. 그래서 야, 휴전됐는데 이거 왜 안 돌려주냐? 얘기하면 이거 왜 돌려주는데 휴전이잖아. 종전이 아니라 종전해가지고 해서 뭔가 서로 되면은 그러면 그때는 돌려줄 수 있겠지만 휴전을 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얻어놓은 거를 돌려주는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이스라엘 입장은 딱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 어쨌거나 뭐 제가 누차 말씀드린 이 전쟁은요. 애초에 이란과 미국의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거를 전체로 기획을 해서 미국을 끌어들이고 어떻게 보면 미국을 주역으로 갖다 앉혀놓은 거고요. 사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이스라엘을 제일 괴롭혔던 그런 존재들 하마스, 헤즈볼라 그 뒤에 이란이 있었고 이란 이번 기회에 손을 봤고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손 봐가지고 지금 하마스는 거의 지금 굉장히 힘을 못 쓰고 있는 네. 상황이고 거의 일단은 외양상은 괴멸듯한 모양새인데 헤즈볼라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단 말이죠. 자 이번 기회에 이거를 쳐내야 그래야 자신들이 원하는 그래서 2023년 10월 7일 이후에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의 복수를 완성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이 계속 이 전쟁을 계속 지속하게 하는 요소가 돼서 되게 이 전쟁의 불안 요소를 자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그래서 뭐 우리 대통령께서 뭐 이스라엘 언급하면서까지 계속 얘기를 하는 게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지금 계속 이스라엘의 이런 태도들 자체가 또 이스라엘도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자국민이 그렇게 많이 납치가 당하고 되는데,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전쟁을 굉장히 좀 힘들게 만든 요소가 아닌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이스라엘이 휴전 이후에도 레바논 남부 지역에서 철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가자지구와 시리아 전선에서도 영토를 확보한 뒤에 점령을 굳히는 그런 패턴이 반복되었기 때문에 어떤 영토 확장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이제 비난을 많이 받죠 이스라엘이. 네. 뭐 최근에도 가자 지구뿐만 아니라 이제 시리아도 새 정권이 지금 들어섰잖아요. 그러면 골란 고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있던 지역보다 더 들어가서 지금 점령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도 이제 레바논도 레바논 남부 지역을 10km 우리 위원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완충 지제를 만들기 위해서 10km 들어가서 당연히 철수 안 하죠. 철수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10km 정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km에서 나와버리면요. 거기에 다시 헤즈볼라 들어가서 다시 이제 무기 쌓죠. 참모 만들죠. 언제든지 또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든 시설을 다시 또 만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레바논 남부 지역을 계속해서 비무장지대로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휴전, 즉 종전 합의 때 어떻게 레바논 정부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전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스라엘은 나오기 어렵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이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오해는 받고 있지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안전과 안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 오해가 아닐 수도 있죠. 국제사회에서는 이건 분명히 레바논 영토를 왜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냐. 이런 이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에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시리아도 지금 HTS라는 조직이 순리 극단주의 조직인데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서 뭐 이스라엘 공격 안 하고 있지만 언제 갑자기 이 조직들이 그다음에 또 HTS 대통령 밑에 있는 아주 극단주의자들이 갑자기 이스라엘 쪽으로 넘어와서 공격을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지금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더 방어를 하기 위해서는 영토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골란 고원에서 조금 더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레바논도 전부를 다 차지한다든지 시리아를 전체를 차지한다. 그러기 위해 영토 확장을 계속
확장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다. 그래서 대이스라엘, 뭐 그레이터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꿈을 꾸고 계속해서 영토 확장을 한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씩 더 들어간 거는 맞고요. 분명히 국제사회에서 비난받을 소지는 충분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그 말씀 동의하면서 이제 한 말씀 추가를 하면 이제 이런 네.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현실적으로 맞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무인지대, 그러니까 약간 그 완충지대를 둬야 공격을 못하게 되는 건 맞는데, 아니 타국 영토 안에다가 군대를 남겨서 완충지대 만들겠다? 이거 국제법적으로 누가 이거 어느 나라도 못 받아들일 말상이에요. 네. 근데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된 데는 레바논 정부의 잘못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결국 이 헤즈볼라가 사실은 뭐 일종의 정당이고 세력인데, 이게 결국 중앙 정부가 아니라 일종의 그쪽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세력이 무장화를 해가지고 해서 남의 나라를, 옆에 나라를 지금 위협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사실 그럼 이 전체에 대한 책임은 레바논 정부에게 당연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레바논 정부가 그 통제력이 없기 때문에 이 레바논에 이런 상황이 생긴 거고요. 지금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우리가 헤즈볼라를 다 경멸해서 없애겠다는 게 아니라 얘들이 무장하고 있는 상태는 잘못된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완충지대를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일종의 어떤 전술적 해결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전략적인 답안은 아닌 거죠. 그렇죠? 결국 전략적인 답안이라는 건 레바논 정부가 제 기능을 하고, 그래서 헤즈볼라가 그 어떤 지역을 뭐 대표하는 정당 이외에 무장 세력이 되면 절대 그걸 허용할 수 없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냐면 레바논 자체가 지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실패 국가에 가까운 그런 국가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좋은 거는 기본적으로 레바논이 국가로서, 정부로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사실은 뭐 이스라엘이 도와줬다가는 되려 역효과가 나는 거고, 이쪽 지역이 그래서 해결책이 이렇게 쉽게 안 나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을 언급을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역 개방 발표를 이란이 하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기뻐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제 이 미중 정상회담이 한 달 안쪽으로 들어온 가운데 역사적인 회담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중국과 뭐 친한 이란의 일종의 어떤 고립감을 주고 건드리려는 것인지, 현재 모습들은 좀 중국은 어떻게 바라볼까요? 중국 입장에서도 호르무즈 개방되는 거 좋죠.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원유 수출의 80%를 중국이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것도 네. 아주 싼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가져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그걸 더 이상 이제 수입 못하지 않습니까? 미국이 봉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도 사실 호르무즈 개방이 되면 나쁠 게 하나도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실제로 왕이 외교부장이 실제로 이란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것이 국제사회에 더 훨씬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까지 할 정도로 지금 중국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미국이 지금 봉쇄하는 것 자체가 중국 경제에 도움이, 중국을 압박하는 카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전쟁 기간 중에도 이란이 계속해서 중국으로 원유 수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이제 바뀌어서 중국도 이제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 중국 태국이다. 그래, G2 국가의 하나로서 이제 중국도 외교적인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란이 빨리 협상 테이블로 나와서 우리와 협상할 때 중국도 역할을 좀 해달라. 이란이 빨리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할 수 있도록 주문을 좀 해달라. 뭐 이런 제스처로 충분히 볼 수 있겠죠. 네. 중국의 입장은 지금 어떻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중국의 뭐 제가 사실 뭐 중국 전문가가 아니라서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자, 미국이 지금 굉장히 외통수를 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란이 중국에게 원유를 팔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사실 중국을 압박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외통수를 만들어 버린 거죠. 자, 그리고 사실 이런 메시지, 그러니까 뭐 중국이 이거 되게 그 시진핑이 기뻐한다라는 얘기하는 것도 결국 뭐냐면은 사실 이거 이란에 대한 메시지예요. 야, 중국 너 네 편인 줄 알았지? 아니야. 중국조차 너의 편이 아니야. 지금 네가 여기서 이렇게 와가지고 와서 국제 원유의 흐름을 막게 되면은
너는 고립될 뿐이다. 예.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려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사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뭐 트럼프가 뭐 굉장히 광인스럽다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굉장히 계산된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호르무즈 해협 개방에 대해서 이란 내부에서 목소리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앞서 이란의 아라그치 외무장관이 레바논 휴전으로 휴전 기간에 호르무즈 개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이후에 관영 매체들도 비판 보도를 내놨고요. 또 조금 전에 이란 군부가 미국의 봉쇄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재개한다. 이렇게 발표를 한 내용이 네. 속보로도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란 내부에서 강경파의 반발이 좀 극심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거는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아까 소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혼선이 많아요. 예. 네. 특히 이제 뭐 이미 이란의 정책 결정자가 도대체 누구인지 지금 알 수도 없는 상황이고 모스토바가 살아 있는지 죽었는지 사실 알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계속해서 설명드렸지만. 군부 집단 혁명 수비대 군부들이 지금 제일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주로 설명을 드렸고 네. 그런데 또 아락지 외무장관은 뜬금없이 SNS에 그렇게 올렸단 말이에요. 개방한다. 최소한 지금 레바논엔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 휴전 기간 동안만 일단 개방을 하겠다. 네. 그러자마자 바로 또 관영 통신사들이 전부 다 일제히 지금 포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냐, 그다음에 기준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하고 있고 최고 지도자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분명히 확실하게 수뇌부 사이에 지금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특히 이제 강경파와 협상파 사이에 의견 조율이 잘 안 된다는 얘기 있어요. 일단 표면상으로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럼 강경파가 이렇게 하는 이유 또 정치적인 이유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 우리가 얼마만큼 이만큼 아주 좋은 일을 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미국과의 협상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강경파가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좋은 결정을 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 위한 용일 수도 있어요. 예. 좀 한참을 높인다면. 그럼 우리는 알 수는 없죠. 그러나 제 생각에는 지금 협상파와 강경파 사이에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금 혼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메시지 관리가 잘 안 되고요. 강경파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놓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핵이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호르무즈 해협이다. 어쩌면 호르무즈 해협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강경파는 뭐라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 이제는 절대 안 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쇄하기 전에 호르무즈 해협으로 절대 돌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까지 여러 차례 얘기를 한 바 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아락치 외무장관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강경파 입장에서 이거는 우리의 정책과 완전히 반하는 건데 절대 우리가 호르무즈 해협에 안 놓을 건데 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혼선이 좀 있지 않냐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외무장관과 군부 상반된 메시지를 내놓고 있는데 그렇다면 협상파, 강경파 누구 목소리가 더 세다고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저는 그렇게 지금 야 누구 목소리가 더 센 거냐 당연히 밖에서 볼 땐 그게 궁금한데요. 제가 볼 때 뭐냐면 안에서 결국 권력 기관들 안에 서로 그 삿바싸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요 국면을 사실 누가 어떻게 끌고 가냐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예. 이게 만약에 지금 뭐 그 이란의 주장대로 모주타바를 중심으로 한 어떤 지휘부가 정말 국권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요. 협상에 어떻게 보면 나올 이유가 굉장히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협상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되게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안에서 계속 이 소리가 이렇게 다른 소리가 나온다라는 거는 자 물론 초기에는 그렇게 다른 소리가 나오는 게 레버리지가 될 수도 있어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서로 뭔가 저게 안 돼서 서로 이렇게 충돌이 있는 모양이구나. 그러면 야 우리가 약간 뭔가 이렇게 협상파를 도와줄 수 있는 뭔가를 좀 해주면은 더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겠지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게 지금 거의 그냥 고착된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거 뭐냐면 결국은 야 이거 여기 내부 교통 정리 얘는 안 되나 본데 일단 전쟁을 중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거 더 할 수 없다는 거는 뭐 강경파든 협상파든 다 인정을 하고 일단 나간 상황인데 그거 갖고도 예를 들어서 이제 소위 말해서 강경 쪽에서는 야 이것마저 놓으면 우리 진짜 다 아무것도 없는 거다 다 잃는 거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그런 측면도 있을 겁니다. 뭐냐면 저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주변국에 대한 미사일 공격이라든가 뭐 호르무즈 봉쇄가 어떤 그
모즈타바가 집권을 한 이후에 어떤 조직적인 반격이 아니라 네. 되려 최초의 알리 하메네이가 암살을 당해서 참수 작전이 일어나고 난 직후에 자동적으로 벌어진 이란의 그 프로토콜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이루어진 보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자동적으로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 성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이란에 있는 수많은 군사 조직들은 다 자기의 논리와 의사 결정에서 돌아가거든요.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중앙 집권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딱 그 뭐라 그럴까 뭐 하메네이 같은 최고 지도자가 딱 와가지고 정리기 전까지는 이게 이런 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게 뭐냐면요. 지금 이란 내부도 지금 자기 자신들이 통제 제대로 안 되고 있다. 네. 저는 사실 그런 측면이 보여요. 그래서 이게 통제가 잘 되면은 협상이 딱 되고 나면 딱 그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데 통제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막 중간에 MOU나 뭐 혹은 합의문이나 이런 단계가 필요한 게 미국과 이란 간의 정리도 중요하지만 이란 내부 정리도 사실은 그 기간 동안 해야 되는 문제가 저는 남아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제일 걱정인 거죠. 예, 저희가 시간이 부족한데 제가 짧게 그럼 이 질문만 하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아라가치 장관이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한다라고 발표를 하기 20분 전쯤에 이 유가 하락에 베팅하는 선물 매도 흐름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거의 우리 돈으로 1조에 달하는 금액인데 이게 내부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뭐 누군가 세력이 했다는 건지 물론 이제 사실 확인은 해야 됩니다만 이걸로 인해서 이란 정부가 뭐 수익을 얻는다거나 그런 가능성 그래서 이런 의혹이 제기되니 내부 갈등으로 좀 표출하는 듯한 시나리오는 가능성이 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글쎄요. 미국 측에서 이런 하는 거는 자주 봤습니다. 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발표 전후로 해서 어떤 그런 움직임을 보였는데 이란 측에서 이걸 이용해서 지금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본다는 얘기 제가 처음 들어봐서 어쨌든 충분히 미국 측이 할 수 있으면 이란 측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는데 그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또 강경파에서 그런 것을 했다. 그것까지 계산해서 지금 하는지는 저희가 하기는 어려우나 미국 측에서도 했기 때문에 이란 측에서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떤 물론 시장 질서의 교란까지 불러오면서 지금 어떤 금전적인 이익을 내려 하는데 정확하게 그 뒤에 혁명 수비대가 있는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돈이 필요한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이란이 돈이 확실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거는 확실히 보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일광 서강대 유로메나 연구소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